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에서는 신입의 메인터넌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으로 공학 계열 전공을 하고 또 4조 3교대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에어서울에서는 공항 서비스와 경영 지원을 담당할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전공에 제한이 없고요. 어학 성적 고득점자와 OA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BC카드에서는 탑포인트 운영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으로 MS 오피스 사용 가능자와 신용카드, 정산 관련 실무 경험을 가진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서는 3월 5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롯데 리조트에서는 재경 담당의 신입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으로 재무와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7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미래도 설계하고 또 고민도 덜어주는 시간 마련되는데요. 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벌써 2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이면 3월의 시작이잖아요. 자, 이번 봄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봄을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학생들이 방학이 엊그제인데 그러니까요. 벌써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 아직 취업 못한 친구들 아직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학교에 네. 와서 하루 정도 이제 그 생활을 해보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학생들 지금 네. 많이 설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3월은 또 역시나 또 늘 또 설레는 달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 위해서 어떤 소식 준비해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고3 올라가는 이제 학생들은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이제 돌입하게 되고 또 입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꿈꾸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 그래서 그 직업 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미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직업. 자, 그럼 먼저 좀 직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물론 적성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는 길을 가는 것과 모르는 길을 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지요. 직업 정보도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직업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수준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직업 선택의 경우에는 우리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직업 정보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 하면 아무래도 좀 직업에 대한 교육을 좀 다른 일반계 학생들보다는 미리 좀 받는 학생들이니까 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더 빠른 취업을 통해서 사회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처음에 그 중학교 3학년 때 특성화고 진학을 목적으로 하실 때부터 면접을 준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과에 대해서 알아본다거나 이후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 직업의 세계라는 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직업의 세계에도 이런 변화가
같이 이제 동반되게 되거든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 보던 것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팅, 또 뭐 유전자 편집 같은 것들이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이미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직업 또한 이런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파생이라든가 전문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정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뭐 채용이라든가 임금 정보, 뭐 업무 내용들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년 이상 지난 정보는 조금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주의를 당부하는데요. 아무래도 종사 현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채용 시기라든가 평균 임금 등은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 직업과 더불어서 이 직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곳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직업이라는 게 급속도로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AI 아나운서가 네. 예, 등장을 해서 야, 이게 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오늘 특성화고 학생들 이렇게 좀 미래 직업 정보에 대해서 귀 좀 쫑긋 세우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래 직업이 어떤 게 있나를 알아보기 전에요. 이 직업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한국 직업 전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2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자료가 2017년 자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들, 직업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약 200여 개를 선정을 해서 향후 10년간 이 일자리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발간을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전망 외에도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자격, 훈련 같은 정보들을 다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성이나 흥미, 그리고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별이나 나이대, 또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 임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다양한 직업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하신 한국 직업 전망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제일 이제 대표되는 일반적인 정보는요, 그 대표 직업명인데 이 직업명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무직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직업 전망을 보시면 경영지원사무원이라는 대표 직업명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일하는 근무 시간이라든가 근무 형태, 예를 들면 교대 근무를 하는지 야간 근무가 잦은지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근무 장소의 경우 외근이 잦은지 아닌지, 그리고 업무적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강도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도 근무 환경이라는 메뉴 안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사무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경영기획사무원부터 마케팅, 재무, 또 인사나 노무사무원도 있고요. 훈련 및 교육사무원, 그리고 홍보사무원, 총무사무원 등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나 막연하게 사무직으로 취업할 거야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분야를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직업인지 뭐 명칭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좀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 확실히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좀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되는 길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 직업을 종사하는데 필요한 학력이나 어떤 훈련 기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그 국가 자격증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간 공인 자격증, 그리고 해외 자격증까지도 다 함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채용 방법이라든가 경력이 조금 쌓였을 때 이직이나 전직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학교나 사설 학원에서 그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 보조원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실무를 쌓아야 실제로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그 실제로 이제 메이크업 강사로 진출을 하거나 스스로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교과서적으로 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이 직업을 좀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좀 상세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 흥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적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밖에도 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 직업을 좀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있다고요? 네, 그 해당 직업에 취업을 하거나 또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적성, 또 성격, 흥미, 그리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제과제빵사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고 학생들이 그 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빵과 그 제과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 강인성, 왜냐하면 저희가 그 커다란 그 푸대 같은 것들을 또 날르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업 전망에 보면 실제로 신체적 강인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식품 전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그리고 영업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의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나라에서 발간하고 있는 것인 만큼 좀 실제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제빵원이나 제과원이라고 하면 여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반 정도의 비율이 돼요. 한 48%, 5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또 연령층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그 20대, 30대, 4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네. 지금 실제로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의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인 경우가 58.8%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점에서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입하기에 좋은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예외네요. 저도 좀 여성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는데 딱 반반이라고 하시니까 네.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할 때 또 중요한 게 과연 이제 이 앞으로 이 해당 직업에 대한 수요 아닐까요? 이게 좀 너무 적은 인원을 뽑는다든지 앞으로 또 전망이 좀 밝지 않다 이러면 어느 정도 좀 꺼려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좀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 직업 전망에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고용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고용 전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인구 구조랑 노동 인구의 변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층이 많이 줄어들면 청년층이 이제 갈 수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라든가 각 기업의 이제 경영 전략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특성 및 산업 구조의 변화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기후변화나 에너지 부족, 그리고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정부정책 변화라든가 법과 제도의 변화 등 이렇게 8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하되 좀 직업에 따라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 직업 전망이라는 게 직업에 대해서 좀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한 분들이라든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좀 고민이 많은 분들께는 정말 뭐 바이블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 한국 직업 전망의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저희가 편집본으로 해서 이제 책자로도 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공공도서관들 그리고 각 대학에는 지금 비치가 되어 있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늘 여러 번 알려드리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상단 메뉴에 직업 진로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한국 직업 전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관련된 내용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성화 학생들도 물론이고요. 또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또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경력이 또 단절되신 분들, 많은 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걸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한국 직업 전망 자료를 볼 때 이건 좀 유의를 해라라는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실 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시기보다는 좀 참고적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길 바라는데요. 이 직업 전망이라는 게 향후 10년간의 직업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감소할 것이다 혹은 증가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고용 전망이라는 것이 이 불확실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다양한 원인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북미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직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전망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좀 고용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니까요. 네.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 직업 전망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직업 사전이라고 해서요. 지금 한국에 그 존재하고 있는 실제로 그래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모두 모아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15,000개 이상의 직업이 와. 수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까 그 직업 전망에서 소개되었던 내용들 외에도 조금 그 부가적인 직업 정보, 예를 들면 어떤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라든지 실제로 업무에 숙련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작업의 강도라든가 또 자격 면허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직업산업 분류 코드를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워크넷에 가셔가지고 직업진로 메뉴를 선택하시면 한국 직업사전의 내용을 검색을 하시고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업을 10개 알고 있는 것과 10,000개 알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우라는 사이트가 예전에는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워크넷이 통합되면서 그 워크넷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아까 알려드렸던 한국 직업 전망이나 아니면 한국 직업 사전과는 별도로 이 직업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로나 취업과 연결시켜서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직업은 한 66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워크넷에 가시면 심리 검사를 또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오. 거기에 나오는 흥미나 적성이나 그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관련된 직업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관련한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과별로 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같은 분류를 여러 가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직업 전망이나 사전의 경우에는 책자 발간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모아지고 또 이제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이 노후 같은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고 그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거 검사를 좀 해봐서 인생 2막은 좀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한번 네네.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보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정보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좀 확실한 길이 이제 자격증 취득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 특성화고 학생들 자격증은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따두고 졸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취업을 하게 될 때 회사에서 이제 보시는 부분이 이제 어떤 자격증을 준비했느냐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자격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자격증 중에서 실제로 본인의 구직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시간이나 비용 낭비를 줄이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한다면 보다 좀 효율적인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또 실무 능력을 겸비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셔야 말씀드렸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자격증 취득이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100%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미리미리 검정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좀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미 좀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요. 올해 좀 입학하는 신입생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
취업 정보는 좀 이렇게 해라라고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사이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가기술 자격증과 관련된 뭐 정보라든가 출제 기준 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사무 자격증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준비하고 널리 알려진 자격증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랑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큐넷 사이트가 아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평가사업단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증,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격증이 우리가 국가 자격증 말고도 민간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 중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될지 학생들이 고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공인하는 민간 자격증에 대한 정보들만 보실 수 있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의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직업 정보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네. 우리가 직업 선택하는 일이 이제 살면서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제 미래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거나 각광받을 직업들, 또 아니면 기존에 있었지만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분화되거나 전문화되고 있는 직업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보다 이렇게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직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나한테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찾기 위한 열린 시각이라든가 또 이제 새로운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금 주목할 만한 미래 직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 직업 미리 좀 알아두고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4차 산업혁명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그 자율주행차 개발이 한창인데요. 네. 그래서 운전자가 없이 차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또 취미생활로 요즘에 드론을 또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렇죠. 드론과 관련돼서 드론 콘텐츠 전문가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프린터로 집을 만든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실 3D 프린터.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전문가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무인 자동차가 사람 없이 도로를 달리는 데 필요한 전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설계하고 또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무인 자동차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 그리고 또 자동으로 무인 자동차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술들, 다양한 기술 분야가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술을 결합해서 설계하고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라는 게 일반 그 자동차 엔지니어와는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좀 흥미나 적성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없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 그래서 도로 주변의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지각력이 조금 요구가 되고요. 또 이게 스스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GPS라고 하는 레이더 위성 그 위치 확인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그 통합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수리나 아니면 논리력도 요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 일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탐구형의 학생들에게 조금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직업이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과 같은 여러 가지들의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기업형 학생들에게도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무인 자동차 하면 예전에는 어떤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굉장히 좀 먼 미래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좀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분들이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준비가 좀 필요할 텐데 어떤 과정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그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컴퓨터나 자동차 공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라든가 뭐 기계, 전기,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관련 지식을 쌓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되어서 그 KICT 디바이스 랩이라는 곳에서 그 사물 인터넷을 또 기술에 적용을 해서 그 스마트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과정을 운행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문성만 있다면 진출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련된 분야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직업이 이제 드론 콘텐츠 전문가인데요. 이게 정확히 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개막 행사에서 우리가 그 TV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의 직접 찍을 수 없는 그런 콘텐츠들을 그렇죠. 제공을 공중에서 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게 다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도 굉장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드론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드론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래서 그 어떤 그 주제를 찾아서 이게 실제로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를 내용을 좀 검토한 후에 그 실제로 그 드론을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드론 콘텐츠 역시나 좀 호기심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적성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 지각력이 여기에서도 요구가 되고요. 또 컨텐츠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래도 평소에 문화나 예술 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그 컨텐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형의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드론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 관련된 그 잡지를 좀 구독을 한다든지 네. 요즘에는 전시라든가 관람을 해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드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론 콘텐츠 전문가 이게 좀 글쎄요. 지금은 그 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되고 싶어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관련 전공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아직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자리 잡힌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학력의 제한은 없기는 한데요. 사실 그 전문대학이나 대학 쪽에 요즘에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뿐만 아니라 ICT 드론과 또 디지털 문화 컨텐츠과라든지 아니면 그 시뮬레이션 학부라든지 요즘에는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서 한번 좀 진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그 평생교육기관 같은 곳들에서 이 드론 조종 과정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이 민간 훈련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영상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연 선생님이 꼽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직업 마지막 직업이죠. 3D 프린팅 전문가. 이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프린터라고 하면 그냥 종이 위에 내용을 찍어내는 기존의 인쇄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소재를 쌓아서 물체를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느냐면 주로 이제 고객의 그 요구에 따라서 뭐 미니어처 같은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네. 뭐 기계 부품이라든가 우리가 액세서리, 일상용품들도 이제 고객의 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이제 3D 프린팅 모델러가 있고요. 또 소재를 쌓아서 만드는 프린팅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조합하거나 또 장비에 맞는 새로운 그런 재료를 찾아내는 3D 프린팅 소재 개발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 그러니까 3D 프린팅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조금 창의적인 감각으로 디자인을 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적 감각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제품에 대한 넓은 이해를 하고 또 꼼꼼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D 프린팅 전문가 준비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국가기술 자격증이 이제 최근에 생겨서요.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라든가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직업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또 미래 직업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우리 박미연 선생님께서 또 새 학기 전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직업들의 경우에는 뭐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새로 생긴 직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정식 직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안착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저희가 어떤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신 거니까요. 다른 자료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금 살피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미연 선생님과 1부에서는요. 미래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